네, 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효종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땡땡이 이성기님과 복부인 이수경님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문화 복부인이라고요. 문화 복부인. 문화나 뭐 복부인은 다르다고요. 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천년 진주 진주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이효종 선생님 모시고 1000년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주 역사의 1000년. 예. 그래서 이제 두 분도 딱 별도로 모시고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예. 모신 거 아니고 가는 거 못 표정이 착하게 지금 했잖아요. 표정이 지금 긴장하신 표정이다.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사실 국립진주박물관이 진주에 있긴 하지만 진주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특별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2012년도 중간에 잠깐 다른 박물관에 다녀왔지만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했을 겁니다. 2018년도에 진주의 진주전이라고. 기억난다. 예. 근데 이제 꽤 그거는 오랜만이네요. 예, 그 전시는 이제 본격적인 진주전이라기보다는 국립진주박물관에 뭐 보관 중인 유물을 소개하는 정도 수준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 했던 거는 진주 명가전. 그래서 이제 진주 지금 현재 관내 진주 시내 안에 있는 뭐 주요 가문의 유물을 이제 소개하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우리 그 이 선생이 기획을 다 총괄 기획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세 명 다 이씨. 그래, 내 혼자 항시다. 네. 그 좀 특별전을 마련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진주를 사랑하잖아. 그죠? 그건 그렇게 막 고백할 정도는 아니고요. 고백. 제 개인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요 진주 인근의 경남 합천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합천이십니까? 예, 합천이십니다. 요하고 또 뭐 되겠구나.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는 80년대니까 그 시절에는 이제 진주로 이제 공부하러 나오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와서 여기서 3년 생활하고 또 타처 가서 공부하고 한 20몇 년 만에 이제 부임지로 왔습니다. 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진주에서 애를 키우고 했으니까 진주 시민인 거죠. 시민보다 진주 사람이네. 진주 사람. 시민은 좀 멀어요. 진주 사람. 엄밀히 말하면 합천계 진주. 개 이런 거 빼고 그냥 진주에서 진주를 위해서 뭔가 하면 그만 진주 사람이야.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저는 조금 입장이 좀 다릅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진주라고 하는 게 되게 큰 공간이었고 지금도 뭐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위축이 됐잖아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학교 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큰 고을이었는데 위축이 된 게 이른바 진주를 내세우는 것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열어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폐쇄적이.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이번에 진주목이라고 하는 거는 진주 보통 통상 말하는 진주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고성, 남해, 사천, 산청, 하동 다 포함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진주시가 되게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주자 들어가는 이런 큰 고을들은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줄어들었는데 진주도 그런 형태로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진주와 이 진주 주변을 생각하면 지난 1000년 동안 진주목이라고 하는 이제 광역권의 진주가 갖고 있었던 그 특징들을 뭐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뜻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또 그 공유하는 것들을 확장시킬 때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의도로 뭐 진주 목전을 했습니다. 사실 진주를 우리가 광역권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럼 진주목 이야기만 했지. 근데 물론 과거의 개념이긴 하지만 네, 예.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진주도 광역권이구나. 그렇죠. 당연하지.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주 한 번도 말 안 했어. 아니, 아니 그렇게 해왔지. 진주의 말을 보면 물어보셨어요. 진주 말을 보면 이 광역권이에요. 광역권. 진주목. 근데 저는 말씀하신 거에 엄청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진주 온 지 이제 19년 차잖아요. 진주 사람. 아니에요. 진주 사람이라고 안 해요. 3대쯤 살아야 진주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여튼 이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너무 낮다. 결국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것들 우리는 좀 괜찮은 지역에서 괜찮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그런 특권. 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어떻게 권위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포용적으로 이렇게 포용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래야지 확장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최고야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으니 점점점 줄어들었어. 그러니까요. 같은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다르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나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이니까요. 안 그래.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아까 저희랑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합천 사람이라. 두 분 다 친하세요. 합천 사람끼리 친하고. 네, 그렇죠. 이가성을 가진 세 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진주에 쭉 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진주목을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그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이런 특별전을 하는 걸 보고 사실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관심도 뭐 기존에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또 강력권 개념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또 처음 들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좀 많이 관람을 오시나요 요즘에? 전시는 꾸준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진주 박물관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98년도 이래로 임진왜란으로 특화된 박물관이다 보니까 지역 문화를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의 역할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주나 여기 시민들께서 박물관을 안 찾으시다가 이번에 이제 진주 목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소소한 관심사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좀 뿌듯하시겠네. 그래도.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많으시잖아요, 진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진주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진주라는 것 한 군데를 두고 진주 목전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만약에 전라도에 나주면은 나주목을 하나의 대상으로 둘 수도 있고 또 뭐 경주면은 경주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동이면 안동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거꾸로 좀 제 개인사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 개인사가 많아. 두 번밖에 말 안 했어요. 그래? 두 번밖에 말 안 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 오히려 자유롭기도 하지만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진주의 어떻게 보면 핵심부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년기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 한 반에 60명이 있었는데 여기 서부 경남에 아마 거의 어령,
고성, 통영은 친구들 안 왔고 하동, 남해, 산청, 함양, 다 왔지. 예, 합천 이 친구들이 다 왔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때의 그 기억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말투도 고개 하나 넘으면 다르고, 다 틀리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까지도 갖고 있었던 진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힘, 저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못할까? 그러니까 아니 한번 시에서 외지인들 그러니까 예. 원래 여기 토박이 말고 외지인들이 모여서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 한번 해봐야 돼. 예. 시각이 그래서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전국을 도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거점 고을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거점 고을들은 항상 그런 주자들하는 도시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큰 하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지역 문화 분권의 개념으로 지금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 분권. 네. 그러니까 분권은 하는데 뭐 문화 외에 다른 것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이제 시기는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최소한의 그 문화권이 갖고 있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제 지역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크게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맞닿네. 저도 문화 자치는 있어야 된다고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선생님은 지방자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지방자치가 문화 있어야 된다고. 아니요 문화 자치로 인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문화 자치죠. 상위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기반이 돼야 우선 된다. 개념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범적인 한 사례로서 이제 했던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지자체 단위로 한 전시는 특별전은 한 4건 정도를 그래 했습니다. 한 걸로 내가 봤는데 한번 예. 산청 걸 내가 봤는가 하여튼 봤어. 산청은 제가 안 했고 단성인가 이제 산성이 한번 봤어. 통영, 한번 그 봤어. 다음에 고성 잘못 이런 이제 찍었다. 경남권에서는 했고 이제 전남에 가서는 전라도 장흥, 영광 이런 장 현실적 현재 지금 존재하는 지자체의 범위 안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영과 고성은 하나로 한 뭉뚱거리로 봐야 되는데 통영시 따로 고성군 따로 해니까 역사상이 이렇게 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주 목전도 만약에 진주시전을 했으면 역사상이 아마 이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하나를 들면 이렇습니다. 진주시는 지금 현재 남강을 중심으로 한 내륙 도시입니다. 그런데 진주목은 지리산 남쪽에 지리산은 너무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강, 그 다음에 바다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곤양 일대가 그 곤양면 옛날에 곤양현이죠. 네. 그 일대가 진주 권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창선도 남해 창선도가 창선도. 진주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삼천포시가 그 당시에는 각산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조금 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진주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고성이나 뭐 하동이나 또는 산청에 이제 단성 옆에 있는 그 삼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진주였다는 거는 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그랬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고려하면 진주라는 데는 그냥 내륙 도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진주전이라고 하면서 진주의 지금 현 행정구역으로 했다고 하면은 내륙 도시로서의 진주로밖에 말을 못했을 텐데 진주 목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고려한 전시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특별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주에서는 그 진주목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 아까 말씀하신 진짜 지금 현 행정구역상 진주만 고려를 했지 이걸 범위를 이제 구역을 넓혀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사실은 이제 조사를 좀 더 이제 결과를 이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더 조사했으면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해놓고 그 관점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진주로서는 좀 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특별히 점이 있다. 왜냐하면 처음 진주 못 걸으면 몰라요. 진주 못 걸으면 뭐 범위를 범위 자체도 모르고 그냥 진주 목 이러면 괜히 그 뭐 옛날 이야기, 뭐 너무 동네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진주목 하면 들은 건 있으니까. 그냥 진주 관하 정도만 생각을 하지 이게 진주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의 서부 경남을 다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시 관련해서 주었던 게 그 총 4가지 주제잖아요. 그 첫 번째 주제에 개인 소장의 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 보면 노비 계모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비 계모임 이런 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 해서 약간 아니 그런 거는 눈에 띄니까요. 다른 거는 어디선가라도 한 번쯤 접했을 법한 건데 근데 노비 계모임 그거는 어떻게 자료를 어디서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그 개인 소장 그 유산을 이렇게 전시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게 본업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제 사람들은 몰라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사가 전공이다 보니까 일단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소개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물의 대여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잘 드리면 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또 예항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진주박물관에서 이런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소장자 측에서 조금 뭐 다른 일로 딴 분들한테 좀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대여해 주셔서 국립박물관에서 한다는데 그 좋지. 그래도 우리 평균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히 전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에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질문을 하셔야 답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지. 또 뇌물 푸는 기다.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노비계모임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노비계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위치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은 드리기는 좀 뭐 알만한데 마진리라고 지금 이제 대곡, 진주 대곡 그게 덜이 너릅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게가 범람지대입니다. 홍수나면 난강 범람지대. 근데 이제 그 마진리의 재령이씨 집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극적인 농업 경영을 하신 집안이에요. 거기도 이가예요? 재령이씨.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는 합천이고. 어쨌든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그 이시선 아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 그 집성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이제 하여튼 농업 경영을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을 되게 크게 축적을 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일갈문서로 한 수만 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 희귀한 자료를 찾은 거죠. 네. 보통 계모임 정도 하려고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일정 정도 사회적인 이제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니까 이상의 사람들이 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가능성이 계모임에 노비들이 했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그 전혀 배제는 못했지만 물증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제 그게 물증으로 나온 사례로서 제가 아는 거로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서. 거봐요. 제가 딱 핵심을 지금 이 전시의 핵심을 딱 말씀드렸잖아요. 딴 데서 볼 수 없는. 일단 뭐 이 서론이 좀 뭐 길어져 버렸는데 일단 우리 이제 주제가 이제 4가지로 정하셨죠. 그 주제별로 조금씩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은데 그 제 1부가 보면 지리산과 남해의 큰 고을 진주. 그 대충 어떤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욕심으로는 이제 진주목이라고 하는 지난 1000년간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을 다 다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좀 야심찬 의도로 시작을 한 거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력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런 진주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청이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서울이겠죠. 이제 신라 시대 같으면 경주가 될 것이고 고려 같으면 이제 개경이 되고 뭐 조선 같으면 한양이 될 텐데 거기와 이 진주와의 관계, 그때 관련된 자료들 주로 이제 행정관들이 주로 나오겠죠. 지방관들로 내려오는 분들.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주제는 이 지역 내에서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중앙간으로 내려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 뭐 고려 그렇죠.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고려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호족 세력이었던 사람이 서울로 가면은 문불귀족이 되고 지방에 남으면은 그게 이제 호장 세력이 됩니다. 그럼 이 세력들과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이제 중앙간 또는 지방간들하고의 항상의 이제 협조와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1차적으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 진주 뭐 진주뿐만 아닌데 고려 시대의 특징인데 종교 단체가 하나 끼어듭니다. 그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단속사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가 있는데 그들의 존재들을 좀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초조사 정도 수준에서 현재로서는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역사의 흐름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 지리산과 남해의 큰 고을 진주, 그러면 지난 1000년 동안 진주목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일단 전체적으로 다루었고, 그다음에 995년 진주라는 고을 이름을 처음 쓴 이래 진주목,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그리고 경상우도 백마절도 사형 조선 후기죠. 그다음에 이제 경남 도청 소재지 1868년도 96년도 그때까지 불리던 이제 시기의 역사와 문화유산 전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촉순루 이야기도 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 촉순루의 이제 새 자료나 신 자료들 같은 경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소개하는데 1차적으로 했고 사실은 이 챕터마다 주제 하나가 별도의 특별전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전시의 내용들을 많이 못 담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요러요러한 것들에 대한 주목점을 갖고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전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전서 화첩. 음.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1624년 경상도 관철사 이민구가 네. 순행할 때 예. 촉승로에서 연회를 베풀었던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뭐 누가 왔고 그것보다도 앞에 차려진 음식, 그 밑에 보면 1인상 다 받고, 예, 예. 자, 1인상 이야기했죠. 또 대접받고 싶은 점. 아니 그 대접받는 그 그림을 보면 1인상 대접. 다 1인상을 다 받고 있는데 좀 아까운 게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교황 음식 이쪽으로 좀 예, 관심이 예, 있다 보니까. 예. 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촉승로를 배경으로 한 조선시대 최초의 유일하게 남은 그런 작품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한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번 가 보시면 예. 그 그림상으로 옛날 우리 촉승로의 모양이라든지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알 수 예.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하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촉승로 기, 예, 예. 촉승로 기문 이런 건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접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예, 뭐 그렇긴 한데 워낙 그 문장가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거는 조금만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기사에 조선의 어려워요, 뭐. 기문 번역본이 잘 나와 있고요. 챗 GPT. 예, 하면 또 이상한 것도 볼 수 이야기한다.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녀왔기 때문에 네. 그 한번 세전서 화첩 그게 좀 저희 눈에 진주 많이 띄었고. 박물관에서는 이제 뭐 갔더니만 다 전신에 한자만 있고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아 이러이러한 유물이 있나는 몇 가지 지점만 이렇게 기억에 두셨다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연구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 이제 진주 박물관에서도 뭐 번역이든 뭐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의도하는 거는 이제 연구 주제 테마들을 많이 던져놓고 그 주제를 갖고 좀 학계와 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그게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진주박물관에 옮기면 네. 내가 성격은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그대로 가져갑니까? 두 가지가 생깁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전쟁 외교 박물관으로서 지금의 임진왜란으로 특성화되는 박물관의 성격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이제 못했던 경남 거점 박물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남에 지금 국립박물관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 박물관. 네. 김해 박물관은 그러니까 이제 가야 고도 박물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격으로 가다 보면은 고려 조선 시대의 경남의 역사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한정돼 부족하다 있으니까. 보니까. 그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진주 박물관이 하게 되면 보완을 한다.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진주 목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제 스스로는 자부하기에는 한 절반 3분의 1 정도의 그 내용의 컨셉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주 박물관의 어떤 기능,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특별전이 먼저 사전에 맛보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쉽게 생각해요. 이야기하면 밑밥을 그렇죠. 까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 보여주시는 진주 거죠.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대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개인적으로는 국립진주박물관이 가진 성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주의 지역사라든지 사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연구하는 부분은 다른 박물관들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활동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국립진주박물관이니까 지역사에 대한 지역의 사회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물관 이전이 되면 그 박물관이 또 하는 역할과 대학이 하는 역할은 저는 또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그 지금 진주목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에 소재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어떤 지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책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거점에 대한 책무. 거점으로서 좀 가지는 그 어떤 오늘 단어가 선택이 안 되네. 아니 저는 자존심, 아니 자부감. 저는 뭐냐면 그 우리 이성규 본부장님 강 PD가
앉아만 계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앉아만 계시고 진짜 그러면 지금 웃겨 죽겠어요. 산청 이야기 나오면 그때 돼서 그래 그거 한마디. 아니 네. 진주 이게 아까 저 여정 황혜자 용사님이 나는 참 이 진주라는 용어를 참 이 광범위한 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주시의 시보 내지 진주시에 각종 나오는 관광 팜플렛 이런 거 보면 진주시를 너무 써요. 진주시를. 그래서 내가 진주시하고 현직을 쓸 때 있어도 그 진주 시자를 좀 빼라. 행정용어를 빼고 그냥 진주라 쓰라. 그래. 그 내가 뭐 용어를 굉장히 용어를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 우리가 진주 행정용어는 행정당국에 쓸 때는 진주시가 어떻게 하지만 그냥 우리 전체적인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냥 시자를 빼라. 시피를 빼라. 그래서 우리 하계사님 딱 뺐잖아요. 천년 진주. 그러니까 그게 맞지. 천년 진주시 아니고. 그게 맞아. 근데 진주시 보고 하라 하면 아마 진주시라고 네, 쓸 그렇죠. 거예요. 그랬겠죠. 천년 그 이야기 진주. 만약 진주시가 뭐 돈을 좀 뗐거나 뭐 어느 좀 지위가 있었다면 아마 여러 가지 좀 이게 압박이 왔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진주목 당시에는 진주 자체가 진주였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방 자치가 되고 난 뒤에는 서로 싸워요. 어찌 보면 같은 지역이었는데도 내가 항공단지 같은 경우 이야기하잖아. 올라가면 공중에 올라가면 같은 데다 같은데 그래, 그거 이야기하는데도 막 그까 싸우고 그다음에 무슨 뭐 기관 유치할 때도 나는 만약에 내가 진주시장 같으면 그래 안 하지. 좀 중요한 것도 사천도 주고 산청도 주고 그렇게 해야 진주가 그동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졌던 그 넉넉한 품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하는 그 행동을 보면 만약 그런 방금 그 말씀을 좀 더 보태자면 옛날에 혁신도시 할 때 마산에 좋은 혁신도시 쌓고 뭐 행님이 어쩌고 동생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진주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행님답지 못한 맏형답지 그래 못한 맏형 역할을 해야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 좀 드는 거죠. 제가 학교 될 때 아까 하계사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교 될 때만 해도 우리 동기들이 저 통영에서도 오고 마산 창원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 동기들 많아요. 아니 또 말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신다 했더니 갑자기 본물이 터져가지고 저 질문 있어요. 저 완전 궁금한 거. 포스터에 보면 그 하단에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청와대 그림 같은 느낌의 무슨 이 기획전시실 해가지고 포스터 하나 문산성당 포스터 문산 성당? 이게 성당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청기화에 말고 아니 그 바로 위에 앞에. 운동장 같이 생긴 그 위에 파란색. 예, 요건 촉성로입니다. 그니까요. 근데 이게 건물이 다 이게 그 인터넷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좀 확대돼서 밑에 문산 성당 잘리고 딱 거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딱 중앙에 있는데 약간 청와대 느낌의. 네. 그냥 넘어가세요.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아니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왜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촉성로. 나 우리 하계사님 만난 김에 우리 진주에 그 BI도 없잖아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나도 영어 쓸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민간에서 이걸 뭐 촉성루든 어디든 예를 들어 우리 뭐 경상도 문화예술회관이든 이건 좀 BI를 좀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에 그 남산타워 가니까 이게 시청에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뭐 이래가지고 다 각자 BI를 다 만들어놨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왜 부러워요? 아니 지금 그런 제가 것들은 바로 그러잖아요. 이거 청와대랑 비슷한데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좀 만들어 놓으면 민간에서도 좀 활발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이게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맨날 이놈의 촉성루 맨날 사진 시에서 나오는 뭐 이게 뭐 행정 뭐 관련 뭐 맨날 그놈의 촉성루 그거 빼면은 뭐 안 돼. 근데 그걸 왜 하계사님한테 그러세요? 아이고 혹시 박물관에서 좀 만들면 안 되나? 박물관에서요? 예산도 많잖아. 저도 이번 전시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획은 내용적인 기획은 제가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전시 연출을 하거나 영상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 그쪽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업체를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영상을 저희 이제 메인 영상 같은 경우를 만들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그 이제 촉성루를
그러니까 촉성로를 하는데 늘상 찍는 각도에 찍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선악산에도 한번 찍어보고 망진산에도 한번 찍어보고 비봉산에도 한번 찍어보고 그런 다양한 각도로 이 진주성과 촉성로나 진주시가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도시니까 저는 아마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왕 첫 번째로 합시다. 예. 말로 하는 긴데 뭐. 예, 뭐. 아니, 근데 뭐, 그 정도로 해두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쁜데, 그거를 늘 상투적인 자리에서만 찍으려고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지인의 시각으로 이제 또 접점 있어, 또 접점 있어.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촉성루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내는 것 때문에 봤는데 사진 작가한테 한 20, 30년 이상 이제 외지인이죠. 그분은 이제 문화재를 찍다 보니까 전국의 도시를 다 찍어보면서 한 분인데 진주만의 그 특성을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주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천왕봉이 보이는 도시. 그렇지. 매일 아침 보지 지금. 천왕봉을 또 하는 거 놓은 게 또 바로 입이 튑다. 예, 매일 아침 보여 매일 아침. 진주 바로 디산처럼 보이지. 진주 성을 산책하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없거든. 오히려 이제 산청분이시지만 산청에 가면 보기 힘들지. 예, 오히려 사천과 진주에서 더 잘 보이지. 더 잘 보이는. 아침마다. 예. 아침마다 알지. 날 흐린 날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주교로 싹 지나오면 네, 예. 실암동에서 진주 딱 지나오면 딱 겨울에는 무조건 보인다고. 저는 하계사님 말씀하신 거에 진짜 공감하는 게 그 예. 영상 딱 이야기하실 때 벌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KBS 특별 50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 고려 거란전제 총촬영 감독이셨던 백홍종 감독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제가 진주라고 하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본인이 왔을 때 찍었던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진주에서 맨날 이 시 홍보용으로 나오는 그 영상하고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이분은 진주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 촬영 감독이잖아요. 다큐멘터리 참하고도 연출하셨던 분인데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이 촬영을 한 진주성의 모습은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그 영상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성 지금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촬영물도 용역을 주든 뭘 주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면서 보던 그 관점이 있어요. 딱 획일화된 관점. 고정관. 네, 관점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걸 보는 또 그게 파트가 영상 전문 분야냐, 이거 드라마를 또 촬영한 사람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를 촬영하는 사람이냐 따라서 또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반영됐으면 좋겠다. 어르신 말씀. 우리 강 PD가 진주성을 3D로 다 만들었거든요. 네. 촉성로나 우리 지금 뭐 고정 안 된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 다양한 지역에서 그런 관점도 있지만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도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관에서나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죠. 예산도 들고. 그런데 민간에서도 돈 들고 번거롭다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진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이 특별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도 물론 뭐 촉성로나 뭐 이런 팜플렛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민간인들 민간 단체에서도 적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예를 들어 어떤 전문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단체들도 또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같이 좀 마련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관점을 바꾸고 위치만 조금 바꾸어도 이 촉성로도 달리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촉성로와 남강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요. 제 고향이 이제 합천이고 어릴 때 한 15년을 합천 읍내에서 살았는데 구조는 여기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 말을 합니다. 대하성을 보면은 꼭 진주성처럼 위치가 남쪽으로 강이 흐르고
그 대야성이 지금 진주성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 밑으로는 구릉처럼 하면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경치가 안 나옵니다. 이제 제가 뭐 고향이면 또 오양을 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만큼의 그리고 진주 사람들의 문화를 하나 칭찬하자면 저희 처가 이제 경기도 사람인데 한때 늘 이제 말하는 게 진주는 조경을 잘한다. 경관 관리를 잘한다. 조경의 도시 진주. 그러니까 아니 경관 관리를 잘한다 뭐냐면은 난강변에다가 쓸데없는 무슨 체육시설 이런 걸 해가지고 망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비워둠으로써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진주성 주변에서 물론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진주성 주변에 큰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좀 나와서 안타깝긴 한데 그동안 이걸 지켜냈다라는 거. 그 전국이 난개발로 완전히 그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진주는 그것을 잘 유지했다라는 거. 지금도 도시계획 돼 있죠. 진주성 주변에 경관보호법 네. 그 관련해 가지고 뭐 몇 미터 이내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무너진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주는 그런 거 잘 지키네.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게 도시의 강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제 대우를 받는다 그죠? 아는 사람 안다. 아는 사람 아는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높이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 당시. 그렇죠. 그때 네. 김광일 YS 시절인데 그때 이마트 지을 때 그때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YS 시절에 직접 내려왔다니까 그 민원이 발생해서 왜 이급비에 못 짓느냐 더 높여달라. 그래서 진주성을 가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그 높이가 유지된 거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시에서 이제 그 높이 그 고도 제한? 고도 제한 자체가 이제 그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변 구역도 있고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저 뒤쪽부터 조금 높은 건물 고도 구역 제한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그 뭐 부동산 하는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 진주 길게 보면 100년으로 보면은 지금이 훨씬 나은 선택을 한 거죠. 지금 당장은 좀, 그렇죠. 좀 설렘화되어 보이고 예. 좀 그렇겠지만 그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오늘 밤새겠다 이런 이야기 해갖고 그렇게 지금도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죠? 많습니다. 제 주변에 뭐 저희 쪽 사람들은 이 진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그래요. 개발하지 않는 것이 결국 개발해서 살아남으려고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지 않는 것이 미래에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이번에 내가 여행 갔다 온 땡땡이 치고 가신 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두브로니크 같은 경우 보니까 성 하나가 네.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성 하나가 그렇죠. 그게 세계적인 거기를 관광지 먹여 살리는 거지. 먹여 살리는 인구는 그게 뭐 3만도 안 되는 도시에 하루에 오는 관광객이 몇십만 명이 오는 그럼요. 그 성 하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걸 그 자체로 가지고 진주에서 우리 본부장님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우리 같은 우리 것도 진주는 안 될까? 그래서 저기 진양호 위에도 자꾸 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엔 결국은 그게 진양호 다 르네상스? 예. 작년에 르네상스는 갔던 중국의 평여성인가 성 안에 지금 한 4, 5만 명이 살고 있는 야, 그거 부럽더라고. 안에 호텔도 있고 한데 그 지금 살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맨날 그대로. 야, 멀리 가면 안 되고 지금 멀리 가면 안 되고 돌아오세요.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아니, 4부 중에 이제 1부 이야기했어요. 네, 다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 다 전반적으로 다 훑었는데요. 오늘 2부까지는 이야기해야 돼. 다음에 3부, 4부는 다음 기회에 또 좀 그러니까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부가 물산이 넉넉한 땅 진주. 네. 그것도 제가 아까 했잖아요. 진주의 노비 경제적 계모임. 그런 그 뭐 한 개 푹 꺼내가고 자기 관심사라고 이야기한 거고 진주의 경제적 풍요를 이게 지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근데 경제적인 부분을 이게 건드리는 부분이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 기획을 하셨는지 그것까지 한번 이야기만 들어보죠.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여기 한 5년 근무하다가 2012년도 근무하다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이제 뭘 할 만큼 나주로 가서 그러니까 진주가 지겹겠지. 오래 있다 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주에 한 5년 정도 봉사를 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받았던 진주의 혜택은 보온한 거다 하고 이제 저하고 또 접점 있네. 제 첫 아이고. 직장이 나주 초등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두 이제 분이 자주 이야기 좀 만나세요. 그러면. 네. 나주에서 한 3년 근무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이 자기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이제 태생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제 경상도 시각으로 보다가 이제 유아가 서울로 가서 서울 사람 시각으로 또 몇십 년 살았습니다. 그 다시 또 진주와 진주 사람의 시각으로 살다가 이제 전라도 가니까 전라도 사람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게 되게 제한테는 이제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태생으로 그거 사신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저 맥락에 저런 얘기하는 걸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다행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중앙 사람들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서울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진주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진주는 뭐 제가 이쪽 태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쪽 일을 하다면서 하는 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도시 간의 비교, 문화에 대한 비교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돌아와서 이제 진주에 대한 그 전에 제가 답답해서 못 가졌던 시야가 좀 획득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주와 나주는 비슷하게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물산이 풍부한 도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주를 가보면은 뭐 되게 먹을 데가 많습니다. 먹을 게 많지. 그 전라도 사람들이 나주 곰탕. 예, 그쪽 곰탕뿐만 아니라 나 아는 게 그밖에 그쪽 없어. 전북보다 전남 쪽이 더 자기네들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예,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시대의 나주가 그만큼 그렇게 풍요로웠다는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주와 진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나주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주를 가보시면 지금 나주시청이 있는데 하고 그 영산포라고 시가 있었는데 그게 영산포까지 홍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배가 바로 들어오니까. 배가 바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바닷물이 가까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한 바퀴 휘 돌아서 나주 시내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까지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치면 좀 더 올라왔을 걸 가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내려가던 민물이 그까지 다시 밀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보면 바닷배가 나주 원래 나주 있는 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주시가 나주의 나주목의 치소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와 나주목은 기본적으로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런 데인데 진주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뭐 임산물,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산물도 좀 흔했던 도시인데 근데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짠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이 진주가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앞으로도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에서 얻는 혜택이 3이나 4 정도 되고 남강에서 얻는 게 한 4나 5 정도 된다고 하면 진주는 그럼 진주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바다가 한 2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특성을 갖고 이 고려 조선의 역사가 구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산이 풍부하지 않은 큰 고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죠. 그런데 이제 나주와 예를 들면 진주를 비교를 한다면은 동일하게 물산이 풍부한 고을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전시에서 요번에 전시한 데에서는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농업과 기반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종이에 대한 종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사기 그릇 같은 거 만든 거.
한지공예. 한지공예. 네. 지금은 이제 뭐 전주 공예 것만 개념보다는- 알려져 있지만 아니요, 진주는 조현진 옛날에 박사님 어령종이 얼마나 유명했지 많이 않습니까?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네. 지금도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하고. 진주 성도에도 보면 이 종이 예. 진짜 써가지고 한 대가 네, 지금 조현진 두- 박사님이 예, 있습니다. 엄청 그걸로 막 누구요? 예. 조현진 박사님 다음에 한번 모시세요. 잘 몰라요. 음, 지금도 신발에 종이 공장이 있어요. 아, 예, 건달 예. 신발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있죠, 그럴 수 전통적으로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그 말고는 이제 그 상업 자료, 그러니까 이제 상무사 자료 같은 상무사. 경우가 이제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게 유튜브로 이런 얘기 나가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봐서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저는 조선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상업이 크게 발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 한중일을 비교하면 가장 그 속도가 완만하게 발전한 사회고 기본적인 그 지배층의 생각들이 농업을 기반해서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19세기 말까지 유지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업이 발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된 거로 보면은 이제 19세기 1834년쯤 되면은 그 보부상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보부상이 조직화되기 이전에 진주 지역을 국한시켜서 보면 18세기 말 19세기에는 그게 발전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물정적으로 지금 자료가 있어서 같이 이제 소개를 했고 그게 이제 관련되는 게 이제 조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산창. 예, 가산창이라고. 그 제가 이거 유튜브에 적절하지 않는 괜찮습니다. 이거 언론사 아니라서 언론사 괜찮습니다. 네, 잘, 네. 잘 욕만 안 하면 돼요. 아 욕도 하던데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가산창을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산창은 사실은 진주하고 사천시가 함께 좋은 어떤 문화 공간으로 가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사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보면은 가꾸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남해 고속도로 지나가고 이러니까 외진대가 돼버렸어요. 그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문화가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되게 깊어요. 왜 그러냐면 가산창 있고 건너편에 그 선진이성의 통량창이라고 고려시대 큰 조창이 있었고 또 조선전기에는 장암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과 지방을 바닷길로 오가고 하는데 중요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볼 때 좀 안타깝게 그렇게 좀 사천시에서도 크게 관심이 있다고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진주는 뭐 당연히 이제 지자체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런 것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함께 공유되는 그런 거를 좀 풍요로운 공간이라는 거를 좀 자료로서 확인해 주고 싶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 제가 그 아까 노비계 문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좋았던 거는 그겁니다. 진주목에서 수학책 발간했다는 거. 그 두 가지 있더라고요. 네. 수학책. 예. 저는 그게 더 좀 저는 좀 더 시민들이 좀 알았었으면 좋겠다. 관람객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뭐 수포자가 돼가지고 가끔씩 그 한국 고정 번역원에서 이제 매일 이메일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수학풀이법 이래가지고 뭐 한 8번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미적분 시험 본 사람이에요. 아직도 또 계룡이씨 마오당 공문서 노비들이 이렇게 모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수학책하고 수학책은 저는 뭐 수포자여서 좀 관심이 좀 덜했는데 우리 하계사님 말씀대로 우리 진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보이지 않았던
네, 잘 볼 그렇습니다. 수 없었던. 그렇습니다. 처음 그런 보는데 그 노빈 듣기로. 계모임도 네. 내가 이게 처음 그것도 보는 마찬가지죠. 거죠. 처음 보는 건 맞죠. 그리고 그래서- 세 곡을 운영했기 때문에 뭐 그 가산창이라는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제 진주 역사를 이야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가산창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물살이 직결된 곳이고 그게 진주가 아니고 왜 가산청이지 이런 생각을 사천 지역이라는 걸 그 생각 가산이 어디 진주 어떤 지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네. 사실은 강의를 한번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진주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가산창 같은 경우에는 진주가 행정구역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사천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천의 어떤 뭐 관광지 뭐 이런 개념으로 요즘 많이 접근하니까 지역의 역사를 활용한 이제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그 경남에는 그게 세 곳 아니에요? 진주, 창원, 밀양 이렇게 가산창이 있었던 곳?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삼조창이 네. 이제 저희 이제 가산장하고 이제 마산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밀양에 창원. 있고 네, 그러니까 창원 마산. 네. 밀양이라잖아. 밀양. 그러니까 창원하고 그러니까 마산이 창원이니까 창원하고 밀양, 진주 이렇게 세 곳.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곡을 날라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근데 조금은 문제 안다니까요.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사천시가 자기들 그 무주항공. 우주항공 대교인가 그게 지금 설계해놓은 게 보면 가산창으로 지나오게 돼 있다고. 아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잘못 훼손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무슨 IC지 그 골프장 가는데 그 건양 IC. 권양 IC 말고요. 무슨 그쪽 IC와 그쪽 IC와 가산창을 연결해서 그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들게 돼 있던데 설계가. 오늘 항공대교 기억이 안 해가지고. 나시는 게 많으시네요. 생각이 안 나는 게. 그 경남일보에 대한 중요성. 그렇죠. 이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경남일보. 경남일보에 대한 거는 최초 신문.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진주 아마 뭐 여기서 은퇴하고 여기서 살게 되겠지만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경남일보가 1909년이죠. 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자료에 창간호. 현대역이 필요합니다. 활용할 수 그게 활용 가치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진주성이나 요 관련된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못 가져온 유물들이 있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번역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애들이 읽을 수 있는 구격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전혀 안 돼 있지. 예, 지금은 그냥 우리 세대는 억지로 이런 맥락으로 하면 이런 말이겠구나 하는 정도의 번역은 하는데 그 번역이 아니고 완전히 지금 한글 세대가 그냥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이 되는 것들이 진주성 관련된 자료들이 번역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화 인사들이 뭐 연극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에 타 죽은 경상 우병사 얘기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거든요. 왜 그랬을까? 많은 상상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농계 얘기하지 말고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상하면 또 혼낸다. 아니 지역 역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아니, 지역 그건 근현대에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사실관계를 하지만 그 예술가들은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비거했다가 그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비거 이야기했다가. 비거는 사료가 없는 얘기를 네,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선을 딱 긋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역사적 사실로 경상우병사가 뭐 어떻게 그 전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만 나와 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불행하게.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게 대한 신문 조서가 쭉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 조서의 책에 대한 거를 번역을 하고 그거 자체로 이제 저 같은 역사 전공자들은 그거대로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학적 상상력을 한든지 그 예술가들이 하는 영역들은
다른 영역인 그건 거죠. 별도 영역이지. 그런데 이 진주성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더 얹을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얘기로 경남일보를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경남일보는 이제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경남일보 그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창간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시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지방 신문이라는 그 네임도 중요하지만 당대 1급 언론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언론인들이 내려와서 써난 그 글들이나 그게 모인 필진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그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남일보 우리 진주에서 옛날에 나왔지 뭐 하다가 뭐 한 1, 2년 지났다가 폐간됐지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근현대사 관련해서도 좀 충분한 자료들이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물론 네. 뭐 일부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그 지역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저는 경남일보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하 기사님 말씀은 이제 그걸 일반 시민들도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은데 중국 최초의 지방 일간지고 1909년이면 충분히 진주의 이야기들을 다 담아왔는데 이걸 검색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번역도 안 됐을 거고. 번역이 아니고 그 검색으로 가지고 찾지도 못해요. 아니 안 돼 있으니까 내들 며칠짜리 열어봐야 이제 돼. 그만하세요. 안 돼 있는 거지. 날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그거는 중앙도서관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냥 화면으로는 다 떼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1992년도 그 진양호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설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개 한 개 일일이 기억해내지 못하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빨치산 활동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건 경남일보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기사들을 생산해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정리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1960, 70년대부터 진주성 정화사업 같은 내용도 국가기록원 가가지고 찾지 않으면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국립진주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사에 대한 지역 박물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전문 연구가들은 아니지만 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도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그런 방향으로는 뭐 이제 또 시대의 흐름이고 하니까 가는 거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진주 같은 이제 중간급 도시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해야 이제 우리 아까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 문화분권에 대한 그런 뭔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전부 이런 자료들에 대한 발굴, 조사, 정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러니까 늘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이번 전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모셨지 않습니까? 한번 모셔야지. 뭐 이야기 다 3, 4부 모르. 해야 되니까. 3, 4부 3, 4부 아직 못 했어요. 2부까지밖에 못했어. 근데 1시간 반 됐는데.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 2부에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부까지 이야기했잖아요. 2부까지. 주제 2부까지. 아, 그래요. 요게 오늘 촬영 1차, 1회차. 아, 1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네. 2회차 방송 3부, 4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